안녕하세요. 포크아트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포크아트 할 시간인데요. 제가 유아 캠퍼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이거는 F형 2호고요. 이 캠퍼스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F형 2호가요. 그리고 좀 커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털어내면은 또 다른 묘미의 물감칠이 된답니다. 이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꼭 벽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레드 장미를 그릴 겁니다. 제가 넝쿨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묻히셔야 합니다. 우리가 장미 넝쿨 레드색 정말 많이 심잖아요. 장미 넝쿨로 그 장미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장미 볼 수가 없죠. 이 넝쿨 장미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한 5월 말서부터 6월 초 중순까지 이 장미를 볼 수가 있어요. 동네 같은데 가거나. 그리고 그런 넝쿨 있는 집들 있잖아요. 장미 같은 거. 그러면 요런 장미를 많이 심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볼륨감 있는 장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 종류는 거진 볼륨감 있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깔끔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생동감이 있고요. 지그재그나 일자로 그리면은 좀 프린트화된 그림 같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볼륨감 있는 장미를 선호하지 지그재그라든지 그것도 취향이죠 뭐. 지그재그 장미라든지 뭐 일자식으로 그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요렇게 하니까는 꽃 입장이 이쁘더라. 아, 저렇게 분 놀림을 하니까 꽃 입장이 또 뭐 살아있더라. 뭐 이렇게 구석 귀퉁이라 그러죠. 요럴 때 그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그리기 전에 하나를 그렸습니다. 하나를 그렸는데 안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넝쿨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인다고 선보였는데 색감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장미 위치가 디자인한 게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이쁜 그림을 선보이고자 제가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림 그리다 보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또 그리게 되고 또 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림이 느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습득하고, 아, 요렇게 코너에다
그릴 때는 어떤 식으로 그리는 게 가장 이쁘구나 하는 것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뭐든지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노하우가 되고 그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직접 그리지 않으면 이 설명하는 것의 의미를 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아우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나중이라도 시간이 되셔서 포크아트를 그릴 수 있는 여력이 되실 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그림이라 제가 하나는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또 배워야지 되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또 여러분 보는 앞에서 또 그리겠습니다. 이 색감이 좀 흐리게 보인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흐려요. 제가 색감을 좀 바꿨습니다. 강렬한 레드색만 있으면 현란해 보여요. 캔버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명암을 지금 이파리 쪽에 줬긴 했지만 꽃에는 명암을 줄 수가 없거든요. 포크 아트는 명암이 없습니다. 그럼 명암이 없으면은 이렇게 다 그림이 들떠 보인다 그럴까요? 근데 그게 물건에 그릴 때는 괜찮은데요. 캔버스에 그릴 때는 들떠 보입니다. 막 그림이. 그러면은 뭘로 그 명암을 주느냐? 색감. 같은 레드색이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오렌지하고 그러니까 주황색이라고 할 수 있죠. 주황색. 레드색하고 오렌지색 그런 비슷한 종류인데요. 딱 우리나라에서 칭하는 그런 색감은 주황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이트 색감도 좀 현란해 보이지 않고 레드색하고 이 화이트색도 조금 화려한 화이트색이 아니라 여기에서 레드 장미하고 화이트하고 그릴 때는 좀 화이트색이 티타늄이라 그래가지고 화려한 화이트입니다. 가장 화려한. 근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제가 가장 화려한 색이 아닌 징크스 화이트라고 해서 티타늄보다는 덜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암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캔버스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활기차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막 레드색으로만 쫙 해놓으면
정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시다 보면 그런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그리고 붓을 안 닦으면은 색이 막 겹쳐서 보입니다. 제 색감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색감을 떠나서 붓이 망가지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내가 사용했던 붓인데, 그만큼 손에 익은 붓인데 새로운 붓을 또 이렇게 익히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나머지 장미도 2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미 지금 넝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활짝 핀 장미는 여러 개 그렸기 때문에 배경과 밑색이 어떻게 칠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집니다. 장미 속에는 활짝 핀 장미도 있지만 활짝 피지 않은 장미도 무수히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활짝 핀 장미보다 좀 활짝 피지 않은 장미가 있어서 활짝 핀 장미가 이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짝 피지 않은 장미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략을 합니다. 장미 그림은 다 똑같은데요. 생략을 해요. 생략. 온전히 다 원을 그려서 장미 모양을 만들지를 않고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해서 봉어이 장미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봉오리 장미도 여러 형태의 봉오리 장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그리시면 장미 넝쿨이 아주 이쁘게 됩니다. 이 장미 넝쿨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좀 힘이 드니까 잘 안 그리려고 합니다. 또 물감도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장미 한 가지 가지고도 꽃 모양, 봉오리, 그게 장미에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폭이 넓다 그럴까요? 그림 그릴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장미 그림을 그리면 수채화든 유화든 뭐 아크릴이든 다 좋아하십니다. 장미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장미 그림을 기본으로 다 좋아하시니까 그만큼 어떡할까요? 그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장미의 모양을
만들겠죠. 인기가 많으니까. 나만의 소위 얘기하는 장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큰 장미 먼저 그리고요. 포크아트에서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큰 장미 먼저 그려나가고 맨 마지막에 봉오리를 그려나갑니다. 봉오리 그릴 때도 포인트적인 봉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가지라 그럴까요? 격가지 정도의 봉오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잘 배치해서 정말 넝쿨 장미처럼 보일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가 이렇게 밋밋한 색감만 있잖아요. 그래서 선풍기에다가 그린 게 있습니다. 제가 다 그려가지고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기도 장미, 넝쿨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그런 큰 물건에 이렇게 장미, 넝쿨을 그리는 게 어울리거든요. 작은 소품에 장미, 넝쿨 그리면 정말 볼품 없습니다.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줄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꼬불꼬불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장미의 줄기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생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그릴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 이 장미 넝쿨로 디자인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군데서 사용하죠. 뭐 울타리 같은 것도 장미 넝쿨로 많이 울타리를 사용합니다. 모양을 이렇게 장미 넝쿨 모양을 활용해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미 넝쿨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미 넝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붓터치를 해놨잖아요. 장미 잎 같은 거, 넝쿨 같은 거를 밑을 할 때 밑바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분위기가 삽니다. 그렇죠? 이렇게 붓을 세웁니다. 포인트적인 부분에만 잎을 그려주면 됩니다. 윗부분은 작은 잎으로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해줍니다. 잎들이 작지요. 위에는. 근데 이제 꽃이 핀 부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미 잎 표시를
붓을 넓게 넓게 펴가지고 해주십니다. 해주면 좀 안정감을 느낍니다. 줍니다. 가까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넓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작게 그리셔도 밑에서는 널찍널찍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꽃을 일부 가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물건에 그리는 게 아니고 캔버스에 그리는 거니까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꽃 위에다가 잎을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잎에 의해서 꽃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하게 그려야지 너무 많이 막 여기저기에다가 그리면은 지저분해집니다. 넓은 장미잎을 그릴 때는 붓을 쫙 피시면은 넓은 장미잎으로 변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멈춰야지요. 막 욕심껏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중에는 지저분해서 본인 스스로가 망쳤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막 여기도 부족한 것 같고 저기도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에다 막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장미 넝쿨이 지저분해져서 그냥 그림을 안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장미 넝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화이트 비슷하게 물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막 닦아냈죠. 이런 거를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색감이 어떻습니까? 더 진해 보이기도 하고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죠. 안으로 쑥 들어간 장미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튀어나오고 요게 가장 많이 튀어나온 장미입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다음 요 부분 요 부분 근데 여기까지 튀어서 나온다 그러면은 눈이 필요합니다. 산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감을 흐릿한 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화나 수채화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화나 수채화를 겸해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포크아트 형식의 꽃은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캔버스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날씨도 너무 덥고 여러분도 지치고 그러는데 장미 넝쿨을 보면서 우리가 좀 힐링이 되고 기분이 전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미 넝쿨 그림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환한 그림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